호하 귀멸의 칼날 도공이 마을편에 이어 이번에 새로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작품 최애의 아이는 2020년부터 일본의 주간 영점프에서 연재되고 있는 만화인데요. 일본 차세대 만화 대상에서 1위를 하게 됐고 단행본은 1권이 발매되자마자 품절되었으며 6권 만에 총 300만 권이 팔릴 정도로 흥행한 만화라고 합니다. 최애의 아이는 주인공이 갑자기 살해당한 뒤 최애 아이돌의 쌍둥이 자식들이 연예계에 도전한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진짜 스토리는 쌍둥이 자식들은 원래 주인공이 팬이었다가 그 팬들이 죽으며 환생한 존재이며 주인공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범인에게 당한 것이어서 이 쌍둥이가 주인공을 죽인 범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연재를 시작할 때는 오시의 아이라는 이름으로 만화 연재를 시작했지만 한국에서는 오시의 아이가 아닌 최애의 아이라는 제목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나 오시는 팬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대상을 의미하지만 최애는 가장 좋아하는 대상만을 의미해서 뜻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최애의 아이던 오시의 아이던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최애의 아이의 흥행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카사카 아카와 요코야리 맹고라는 두 작가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최애의 아이의 스토리 작가 아카사카 아카는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라는 인기작을 만들어낸 스토리 작가이고 요코야리 맹고는 그대로는 음란한 나이 영화 레토르트 파우치 등 단행본을 15만 권 이상 팔았을 정도로 유명한 그림 작가예요. 이 인기 있는 작가 둘이 합쳐서 작품을 만든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동시에 걱정 또한 많았습니다. 아카사카 아카는 스토리는 잘 만들어도 그림은 못 그리는 작가라는 평가가 있었고 요코야리 맹고는 그림은 잘 그리는데 스토리는 호불호가 갈리는 작가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최애의 아이가 성공한 이유는 두 작가가 본인이 잘하는 점에 집중해서 아카사카 아카는 본인이 잘하는 스토리만 요코야리 맹고는 본인이 잘 그리는 그림 부분만 맡았다는 점과 두 작가 모두 팬층이 확실한 작가가 모여서 화제가 되었다는 점도 최애의 아이가 성공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최애의 아이는 만화로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는데요. 애니메이션 감독은 히라마키 다이스케, 부감독은 타치바나 사오리가 캐릭터 디자인은 히라야마 칸나가 맡았으며 1화가 공개되자마자 한국에서 라프텔 순위 1위를 냈고 서양 플랫폼에서는 진격의 거인 강철의 영웅술사를 제치고 평점 1위를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최애의 아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화가 90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1편당 평균적으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길이이고 아무리 길어도 60분 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애의 아이 1화는 무려 90분 분량으로 공개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며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로 이어졌죠. 1화가 어지간한 애니메이션 극장판 같은 분량을 보여주다 보니 실제로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은데요. 애니메이션이 공개되기 전 상영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상영회를 할 때 극장에서 하기도 했고 애니메이션 티저를 공개하면서 극장 상영 기념 비주얼을 따로 공개하기도 했죠. 최애의 아이 애니는 엄청나게 뛰어난 퀄리티 덕분에 마케팅 효과를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을 맡은 히라마키 다이스케는 나에게 천사가 내려왔다, 사랑하는 소행성 등의 감독을 맡아서 작화와 연출의 퀄리티가 보장되는 감독이라는 평가에 맞게 최애의 아이 연출 또한 원작의 스토리를 잘 살렸다고 평가받고 있죠. 거기다 감독뿐만 아니라 라이브 연출 전문 감독 네코토미 차오, 여친 빌리겠습니다를 맡아 디자인 천재라는 평가를 드는 히라야마 칸나와 메이저 살육이 천사의 애니메이터를 맡은 마츠코토 미키와 사와다 켄지 등 애니메이션계의 제작자들 중 유명한 팀원들은 모두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작 작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과 애니메이터들이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여러 캐릭터들의 퀄리티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죠. 최애의 아이 애니메이션이 공개된 후 OP곡을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 노래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프로젝트 그룹 요아소비가 만든 아이돌은 스토리 작가 아카사카 아카가 이 노래를 위해 직접 쓴 소설 4510을 바탕으로 가사를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최애의 아이는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이유는 최애의 아이의 스토리 작가인 아카사카 아카가 현재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도 연재하고 있어서 두 작품의 세계관이 공유되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최애의 아이에서 주목해야 할 등장인물은 주인공 3명 호시노 아이와 호시노 루비, 호시노 아쿠아마린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루비와 아쿠아마린의 친아버지와 호시노 아이를 캐스팅한 사이토 이치고, 루비와 아쿠아마린의 동료 연예인인 쿠로카와 아카네 등이 있죠. 호시노 아이는 원래 전국구 인기를 얻고 있던 아이돌이었다가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한 뒤 루비와 아쿠아마린의 어머니가 되며 아이돌 생활과 쌍둥이 어머니 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캐릭터인데요. 아이는 본명 호시노 아이에서 성을 뺀 아이를 예명으로 사용하면서 연예계 생활을 하는데 최애의 아이라는 제목에서 최애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전국구적인 인지도를 가진 호시노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아이돌 생활을 하다가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시골 병원에 숨어 살며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 쌍둥이가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호시노 루비와 호시노 아쿠아마린입니다. 하지만 쌍둥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나중에 찾아온 스토커에게 칼을 맞고 결국 사망하고 말죠. 그러나 최애의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시노 아이가 죽은 줄 알았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작품 내에서 호시노 아이의 사망 플래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사망 장면이 나오기 전 미래의 인터뷰 장면에서 천재도 칼이 찔리면 죽는다, 이 영화를 아이에게 바친다, 루비가 아쿠아를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는 모습 전부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미리 독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아이라는 캐릭터는 작품 내내 사랑과 관련 있는 캐릭터인데요. 어머니의 외면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자라면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걸 거부하며 살아왔지만 사이토 이치고 사장이 거짓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하자 얼굴을 붉히는 등 사실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돌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하면서 아이돌로서의 행복과 어머니로서의 행복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죠. 하지만 아이가 쌍둥이를 출산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어머니에게 외면받은 아픈 기억을 본인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극복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쌍둥이를 낳고 아이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쌍둥이와 팬 모두 사랑하지 못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데 스토커에게 습격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루비 아쿠아 사랑해 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아이에게 쌍둥이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이자 소중한 가족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존재로 쌍둥이가 자람에 따라 아이도 변화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 같네요. 아이는 양쪽 눈동자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 아이의 성인 호시노의 호시가 별을 뜻하기도 하고 연예인이라는 위치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별 같은 인생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죠. 하지만 스토커가 찾아와 사고를 당할 때는 아이의 눈에 별이 빛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별 같은 인생의 종료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는 원래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던 캐릭터였다가 최애의 아이인 쌍둥이의 존재감이 줄어들 걸 걱정한 작가들이 그냥 좀 일찍 사망하게 만들자 라고 해서 만화에서는 1권 후반, 애니메이션에서는 1화 후반에서 사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의도치 않게 팬들을 낚시하기도 했거든요. 가만히 있던 아이가 팬들을 낚은 이유는 바로 표지 때문입니다. 단행본 1권의 표지가 아이다 보니까 많은 팬들은 주인공이 아이인가 보다 1권에선 안 죽겠네 라고 생각하다가 죽은 아이를 보고서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경우도 많아요. 거기다 애니와 키 비주얼 1권 표지 등이 모두 아이가 주인공이며 일러스트의 주인공이 아이인 경우도 많아서 최애의 아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표지에 나오는 호시노 아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아이 역할을 맡은 성우는 타카하시 리에인데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에서는 에밀리아,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에서는 타카기 양을 성공적으로 연기하면서 주인공 캐릭터 연기를 믿고 볼 수 있는 성우라는 평가가 많죠. 호시노 루비는 호시노 아이의 쌍둥이 중 동생으로서 주로 연예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가수입니다. 전쟁에서는 텐도지 사리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뇌종양 때문에 아파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병실에서 취미를 찾다가 당시의 동갑이었던 호시노 아이의 팬이 되었다고 하죠. 또한 그때 인턴 생활을 하던 고로와 친해져서 호시노 아이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이 고로가 죽고 환생한 사람이 바로 호시노 루비의 오빠인 호시노 아쿠아마린으로 환생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병원과 관련이 있다는 하나밖에 없지만 서서히 친해지고 나중에는 남매로 만나게 된다는 설정은 만날 사람은 언젠가 만난다는 이야기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호시노 루비는 텐도지 사리나 시절 다시 태어난다면 연예인이 아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든지 죽을 때도 아이의 노래가 머릿속에 지생되고 있었다고 하는 등 본인의 인생보다 아이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호시노 루비의 행동이 상징하는 건 현재 본인의 인생보다 아이돌, 좋아 보이는 인생을 좋아해서 늘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호시노 루비의 자세를 상징하는 것 같네요. 호시노 루비 시절과 텐도지 사리나 시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텐도지 사리나 때는 본인이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도 부모는 돈을 번다는 핑계로 마지막 순간에도 병원에 오지 않았지만 호시노 루비 때는 본인이 죽어감에도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부모를 만나죠. 텐도지 사리나와 호시노 루비에게 이런 배경 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사랑받은 아이가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호시노 루비가 자주 하는 머리 스타일은 원사이드 업이나 사이드 트윈테일인데요. 이 중 원사이드 업은 엄마인 호시노 아이도 자주 하던 머리 스타일이고 사인에도 원사이드 업과 관련된 그림이 있는 걸 봐선 엄마를 의식하고 주로 이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돌 활동 때 본인을 상징하는 펜 라이트색을 붉은색으로 정하기도 하죠. 펜 라이트색과 헤어스타일 모두 아이와 루비가 비슷하다는 건 루비가 아이의 아이돌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걸 상징하는 것 같네요. 또한 왼쪽 눈에만 별이 있다는 것도 양쪽 눈에 모두 별이 있던 아이의 모습에서 연예계 쪽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호시노 루비를 맡은 성우는 이고마 유리에인데요. 원래는 오디오 드라마나 다른 애니에서 조연 혹은 엑스트라만 맡다가 이 작품으로 첫 주연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시노 아쿠아마리는 전생의 산부인과 의사인 아마미야 고로였지만 살해되고 난 뒤 팬이었던 호시노 아이의 아들로 환생한 인물인데요. 아쿠아마린의 이름이지만 이름을 따서 만든 예명인 아쿠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생에서는 아이의 출산을 도와주는 의사로 나오다가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고 뒤쫓다가 습격당해 사망하죠. 그런데 하나 의문인 점은 아이의 분만 시작을 알리는 핸드폰 벨소리를 들으며 고로가 사망하는데 고로가 바로 아이의 아들인 아쿠아마린으로 환생하다 보니까 고로가 살아있을 때 고로가 이미 뱃속에서 아쿠아마린으로도 존재했다는 말이 되어서 이게 가능한 거야? 고로가 두 명이었던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의문을 표시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작가가 밝힌 바로는 애초부터 혼이 없는
자식을 낳은 아이에게 신이 죽은 영혼을 연결해줬다는 설정이 있었다고 밝혔죠. 아쿠아마린은 오른 눈에 별이 있는데 연예계 재능을 받은 루비와는 반대로 냉정한 모습을 물려받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쿠아마린은 작품 내 등장하는 캐릭터 중 얼마 안 되는 남성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작품 내에서 아버지에 대한 복수, 배우로서의 연예계 이야기 등 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아쿠아가 등장하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남성향 만화에 가깝다 보니 공식 일러스트나 단행본 표지에서는 루비와 아이에게 밀리는 모습이 많죠. 그렇지만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3권, 7권, 10권 무려 3번이나 표지에 출연하며 유일하게 표지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라고 합니다. 루비와는 과거에 의사와 환자 관계로 만났다가 현재 여동생과 오빠의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전생 시절 사리나가 고로를 마음에 들어했다고 하죠. 사리나가 아니어도 고로와 아쿠아마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할렘 캐릭터라는 인식이 붙기도 했는데요. 아이도 전생에 고로가 출산일에 다른 의사가 올 수도 있다고 하자 싫어, 선생님이 좋아 라고 말하고 동료 연예인인 아리마카나와 프로카와 아카네는 이미 아쿠아마린에게 반했다고 하죠.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 학생들이 아쿠아마린을 노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며 엄청난 인기를 가진 캐릭터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중 본인을 생각해준 아카네와 연애를 시작하지만 아카네가 어머니를 죽인 대상에 대한 복수의 정체를 알아내자 아카네가 위험해지는 게 걱정되었던 아쿠아마린은 연애 관계를 끝내고 말죠. 한국에서는 아쿠아마린이라는 이름 때문에 물과 관련된 밈이나 해병대와 관련된 밈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면 상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캐릭터들도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연예인 캐릭터다 보니 예명을 사용하는 등장인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호시노 아이의 예명은 아이, 호시노 루비는 본명을 히라가나 이름을 쓰다가도 예명은 카타카나 이름을 사용하며 호시노 아쿠아마린은 아쿠아라는 예명을 사용하죠. 거기다 맴초는 본명을 공개하지 않고 예명인 맴초로만 활동하고 있어요. 최애의 아이 애니메이션 공식 사이트 주소를 보면 이치고 프로덕션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회사는 작품 내에서 호시노 아이가 소속된 회사이자 나중에는 루비와 아쿠아도 소속되는 회사입니다. 최애의 아이 제목을 보면 제목 옆에 대괄호가 언제나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대괄호를 넣는 이유는 나중에 작품 내에서 연출에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합니다. 최애의 아이를 보는 팬들 중에는 본인을 액터주 난민이라고 말하는 팬들이 있는데요. 연예계를 소개로 한 만화인 액터주가 스토리 작가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완결된 뒤에 연예계를 배경으로 한 만화를 찾다가 이 작품에 입문하게 된 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작품을 보는 팬들이 아쉬워하는 점 중에 하나는 최애의 아이의 휴재가 꽤 많다는 거예요. 최애의 아이가 휴재가 잦은 이유는 글 작가인 아카사카 아카가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작품과 함께 최애의 아이를 연재하다 보니 두 가지의 작품을 한 번에 연재하기가 힘들어서 4주에 한 번씩은 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아카사카 아카가 혼자서 4주에 한 번씩 휴재한다? 아니면 안 해? 라고 주장한 건 아니고 편집부와 합의해서 현재처럼 4주 연재, 1주 휴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한 그림 작가인 요코야리 맹고도 이런 스케줄이 아니면 이 작품의 그림 작가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일주일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간접적으로 밝혔죠. 하지만 4주 연재 후 1주 휴재하는 주에는 최애의 아이를 보지 못해 슬퍼하는 팬들을 위해 웹사이트에 요코야리 맹고가 그린 컬러 일러스트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최애의 아이를 수입한 회사 애니플러스는 원래 모든 TV 애니메이션 작품을 1화 무료로 서비스하지만 최애의 아이만큼은 1화부터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90분 작품이면 다른 애니메이션의 3편에서 4편 정도 되는 길이니까 1화부터 돈 받고 서비스해도 인정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애의 아이도 90분 길이의 1화 후에는 평균 24분 길이로 서비스 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1화의 길이만큼 1화의 작화 퀄리티에 대해서 감탄했는데 과연 2화 이후에도 이런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1화만 오랜 준비 기간 덕에 이 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1화 애니메이션과 원작 만화가 모두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다 보니 원작 만화를 다 구현하려면 1시즌만으로 될까? 시즌2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등 벌써 시즌2를 만드는 걸 원하는 팬들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요즘 흥행 중인 만화이자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에 대한 100가지가 넘는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